DC 전동기의 정상상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작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동기의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상태는 각속도와 토크의 곱입니다.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100V이고 전격 전류는 10A입니다. 이때 제어를 이용을 하여 0V부터 100V까지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류라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달라지며 0에서 10V 이내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격 회전 속도 0에서 3600rpm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각속도로 변환을 시키면 377라디안/s가 됩니다. 전격 토크는 0에서 2.65Nm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크도 일렉트리컬 최대 토크가 2.65이며 부하 토크는 0에서 2.65 사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전압이 변동되면 속도도 변동되게 됩니다. 토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크는 부하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토크는 2.65이며 토크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결정되었을 때 이 최대 토크를 넘어가는 구간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전압 제어 영역이며 토크의 상한치가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전압을 더욱 높임으로써 모터의 속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압은 전기자의 절연을 파괴할 수 있으며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기자 전압은 비례상수, 계좌자속, 속도로 결정이 됩니다. 속도를 더욱 높이고자 할 때 계좌자속을 감소를 시키면 고정된 전기자 전압에서도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전압을 넘어서는 영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압이 일정하게 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각속도와 토크가 기계적인 출력이 됩니다. 속도를 높이면 일정한 전력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토크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은 전력도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크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감소되어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어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속을 떨어뜨려야 하며 이러한 것을 약계자 제어라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전류는 일정하게 됩니다. 이 전류는 제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자 제어 영역과 계좌자속 제어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토크가 제한됩니다. 계좌자속 제어를 하여 약계자 운전으로 진행할 때 일정한 출력 파워 영역이 구현됩니다. 따라서 전력은 일정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토크의 최대치가 일정하게 됩니다. 전압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전류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때 전력은 따라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자속은 일정하게 됩니다. 전류의 상한치도 일정합니다. 전압은 전기자 전압의 절연에 의해서 제한되며 이때 출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며 이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계좌자속을 약하게 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속도와 토크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크 특성곡선 또는 부하 특성곡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격 전압을 인가를 하여 무부하 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부하를 증가시켜서 구속까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X축은 토크이며 Y축은 전류와 속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무부하 속도까지 회전한 상태에서 토크를 증가시키면 부하 토크를 증가시키면 속도가 감소되어 구속까지 진행됩니다. 전동기는 무부하 시에도 손실이 발생하며 작은 양의 전류가 흐릅니다. 무부하 전류로부터 시작된 것은 토크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와 부하가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레이트라는 단어는 전격이라는 뜻입니다. 전동기의 전격 토크 상태에서 전격 전류와 전격 속도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하 토크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임의의 토크이며 인가가 된 상태에서 전동기의 속도와 전류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을 나타내는 수식은 속도는 상수 VA 두 개 합쳐서 무부하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하가 인가가 됨에 따라서 이 오메가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수식을 기반으로 오른쪽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수식을 유도하기 위한 중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인덕터에 의한 전류 변화는 0입니다. 역기 전력을 대입하였습니다. 전동기 기계 방정식으로부터 관성에 의한 텀과 마찰에 의한 텀을 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토크는 부하의 토크가 됩니다. 부하 토크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된 수식을 앞에 회로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된 부분에서 두 부분을 상수 처리 K1, K2로 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부하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를 증가시키면 감소하게 되며 전격 토크에서 전격 속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전압을 변동시키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증가시키면 위로 올라가고 속도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부하 토크 내에서 부하 토크가 지정이 되면 속도는 다음과 같이 무부하 시, 전부하 시 중간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운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 역시 앞에서 유도한 수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좌자속 제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이어자, 분권 전동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류직권 전동기의 경우 초기 기동 시에는 전류가 많이 들어가며 이때 간계자로 운전합니다. 운전 중에는 전류가 줄어들므로 약계자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영구자석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계좌자석은 제어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유도한 수식에서 계좌자석 부분을 살려놓았습니다. 계좌자석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선행 영역에서 사용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 계좌자석 부분을 포화 영역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계좌자석을 감소하는 경우에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전격 토크에서 전격 전류를 제한하므로 토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한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